동안 좀 힘든 마음도 몸도 너무 힘든 그런 2주였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전립선 암이 의심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 조직 검사라 그러죠. 그것을 시행했는데 또 부작용 나타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응급실에도 들어가고요. 아주 다사다난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일주 동안은 일을 못했고요. 그래서 전체 2주 정도를 갖다가 악몽에 시달린 그런 2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저께 이제 조직검사 결과를 받았거든요. 근데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암은 발견되지 않아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정말 많이 힘든 일이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이제 일에 복귀하고 나니까 그래도 아주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가정집 같은데 이렇게 좀 왔거든요. 이렇게 도로에 세울 수밖에 없고요. 저기 보이는 절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가정집에 오면 좀 힘들어지죠. 여기 가정집에 들어왔는데요. 물건을 지금 내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포클립도 없고요. 그래서 물건이 안에 있는데 끄집어낼 걸 방법도 없고, 지금 긴 팔렛인데 주변에 있는데 저기 말도 옆에 말도 한 마리 키우고 있네요. 말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쪽 주인이 일단 그 다른 사람을 좀 불러와야 되는 건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포클립도 없고 이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원바이 원으로 해서 지금 다 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몸도 안 좋은데 큰일 났네. 이거 어쩌나 이거. 아이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After these three, and then this one more time.
마지막 한 팔라시 남았습니다. 이걸 또 내려야 되는데, 이게 철사 같은 걸로 메어서 제가 끌어야 되는데 툴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거들러 갔습니다. 아유, 이게 지금 새로 집을 짓는 모양인데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오는 날이 장날입니다. 힘을 좀 안 쓰려고 그랬더만 오늘 또 힘써가지고 안에 막 배에서 피나고 그럴지 모르겠네요. 아유, 참 걱정이. 아이고, 네. 세상에 태어나서 TBS만 보고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거 있잖아요. 소변 주머니 있죠. 소변 주머니를 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제 조직 검사를 하다가 발생을 됐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원래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MRI 바이옵시라 그래가지고 MRI를 갖다가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갖다가 받았어요. MRI를 찍었는데 제 이제 그 전립선이죠. 전립선 MRI를 찍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약간 어떤 그 뭐랄까 어떤 뭐 이렇게 어떤 결절이라 그럴까요? 어떤 뭐 흠집 같은 게 좀 발견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담당 의사가 이거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조직 검사를 했어요. 했는데 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일을 좀 쉬면 좋다 그러는데 내가 이제 일을 쉬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조금씩 원래 조직 검사가 나면 소변을 보면 피가 나오거든요. 근데 피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틀 동안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음날부터 목요일인가 그 다음날 좀 쉬었어요. 이틀을 일을 하고 이틀을 쉬었는데 그러다가 좀 좋아지는 것 같으면 갑자기 오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주말에 악화돼가지고 오줌이 아예 안 나오는 거죠. 그 요패라 그러나요?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또 응급실을 가봤는데 이멀전시룸에 들어갔죠. 그 병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거기다 꽈추에다가 이제 튜브를 삽입해서 소변을 빼내는 22번을 참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차고 되니까 이제 일도 못하고 통증도 있고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 월요일까지 쉬고 화요일 날 이제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튜브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거 빼내고, 그리고 이제 또 좀 안 좋아하고 빼내니까 또 뭐 소변 보니까 피가 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몸이 안 좋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루 더 쉬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는데, 아이고, 힘쓰면 안 되는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이게 또 뭐 이상한 개인 집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이거 개인 집인데 여기 공사하는 개인 집인데 이게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게 돼서 지금 이제 방금 마쳤는데요. 또 결국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조직 검사를 했는데 결과를 갖다가 이제 엊그저께 알았거든요. 그분이 이제 제가 요폐를 빼러 가니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삽입한 관을 빼면서 그분이 결과적으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라는 것이 판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됐고, 물론 해피엔딩이지만,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됐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피검사를 하거든요. 미국의 피검사에는 이제 전립선 수치를 재는 게 나와요. PSA 수치라고 그러는데요. 네, 전립선 특이 항원을 갖다가 이제 잡아내는 거죠. 근데 그 수치를 갖다가 제가 이제 몇 년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심한 건 높은 수치는 아닌데, 근데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담당 이제 주치의가
이제 처음에 이제 병원에 그러니까 비뇨기과죠. 비뇨학과에 한번 가서 한번 그 검사를 한번 맡아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뇨기과에 갔죠. 가니까 그 담당 의사가, 이 수치가 조금 이제, 조금 살짝 높은 것도 좋은데 수치가 점점 올라가니까 일단 그냥 그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이제 그게 뭔지 몰랐어요. 간단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조직 검사는 이제 그냥 이제 혹시 암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는 그냥 조직 검사인데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정말 정말 처참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항문을 통해서 어떤 기계를 갖다가 조직 검사를 하는데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전립선 쪽으로 가까이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전립선을 갖다 표피를 갖다가 12군데를 끌어내는 거거든요. 마취도 없이요. 아니 처음에 저는 그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뭐 한다고 그래서 하라 그랬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심한 통증과 압박감과 정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조금 속된 말로 이런 거나 생각하면 됐죠. 마치 어떻게 뒤를 후창을 갖다가 누가 똥구멍을 갖다가 막 꼭갱이로 쑤시는 거 가지고 그걸 긁어내는 거니까요. 또 들어가가지고 째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와, 태어나서 진짜 제가 손에 꼽는 고통이라 할까요? 그 어떤 그 압박감을 느끼면서 그 과정을 겪었어요. 마취도 없이 12군데를 갖다가 끌어내는 그 조직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직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또 첫 번째 조직검사에 결과가 이상이 없대요. 좀 며칠 지났어요. 결과를 받았는데 그런갑다 하고 다행이다고 또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1년이 더 지났어요. 근데 또 그 다음 피검사를 했는데 여하튼 간에 그 작년보다 또 수치가 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주치의가 또 저보고 너 전립선 혹시 이게 자꾸 수치가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비뇨기과를 갔죠. 가니까 그 담당 의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기본 조직 검사를 했잖아요. 바이옵시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혹시 이게 전체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고 혹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다른데 모양 자체가 좀 변형이 될 수 있으니까 MRI를 찍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일단 바이옵시를 했으니까 MRI를 찍었죠. 찍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그 MRI를 보더만 그 전립선 조직에 약간 결절이라 그럴까요? 흔적 같은 게 좀 있다고, 혹시 그게 암일 수 있는 흔적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이 어떤 부분들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걸 갖다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12군데를 받았잖아요. 그 사이에 또 그게 발견됐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근데 그걸 또 그런 흔적이 있다는데 이걸 또 다시 또 조직 검사를 또 해야 된대요. 그때는 이제 한쪽만 집중해서 하는 그걸 갖다가 MRI 바이옵시, MRI 조직 검사라고 그러는데 그걸 또 받아야 된대요. 아이고, 근데 저는 진짜 첫 번째 봤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장난이 아니게 정말. 그래서 안 하고 싶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전립선 암에 비슷한 그런 흔적이 보이는 거 발견됐다고 해도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 그것 때문에 또 한두 달 고민을 했어요. 받을까 말까, 또는 이걸 안 해. 그러다 결국은 이제 제가 또 어떻게 받아봐야죠. 아이고, MRI 비용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국보다는 비싸죠. 여기는 제 돈이 한 600불 가량 들었어요. 또 의료보험도 당연히 어떤 적용됐겠죠. 그리고 이게 또 MRI 바이옵시 있잖아요. MRI를 받은 다음에 조직 검사하는 거, 한 곳만 이게 추적에 조직 검사하는 그거는 똑같은 바이옵시인데, 노멀한 바이옵시는 거의 돈이 별로 안 들었는데 이거는 의료보험이 적용을 안 하면 6,000불이래요. 6,000불. 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앞에 1,000원으로 계산하면 700만 원 정도. 예. 근데 거기서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제 본인 부담금이 30%래요. 그래가지고 1,800불을 또 제가 돈을 내야 된대요. 어떡합니까? 내야죠. 그래서 1,800불을 또 내고, 그래서 이제 바이옵시를 받게 됐죠.
첫 번째는 그냥 막 생짜로 집어넣어서 했는데, 이거는 또 특별한 어떤 이거는 아주 좀 더 조직적으로 들어가서 그걸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수면 마취를 하더라고요. 마취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수면 마취를 했죠.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수면 마취하고 이제 그거는 뭐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며칠 지나서 이제 그 피도 나오고, 제가 뭐 그 과정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 지나다가 보니까 시간이 돼서 이제 주말이 이제 그 주에 바이옵시를 받고 주말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요폐가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수면 마취를 하거나 그런 걸 하게 되면 그렇게 간혹 이제 그렇게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당 의사가 이제 일단 응급실에 가라 그래서 가서 다시 이제 과추에다가 간을 꽂고 오줌을 빼내는 그런 오줌 주머니를 차게 된 거죠. 아유, 그래가지고 또 그거 이틀 동안 차고 있는데, 정말 그것도 참 할 짓 아니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이제 그걸 빼러 이제 이번 주죠. 요 앞주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화요일 날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니까 관 그걸 뽑아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일단 그 조직검사에서 암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왔다. 그렇게 이제 판정이 난 거죠. 아예 요 과정이 전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좀 길지만 한 1, 2년 안에 이렇게 발생했고, 짧게는 요 몇 달 안에 이렇게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돈은 돈대로 버리고, 마음은 마음대로 또 아프고, 몸은 몸대로, 아이고, 정말 악몽을 꿨습니다, 여러분. 아유, 그래서 정말 이게 참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다,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일단 결과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났으니까 앞으로도 또 몸 관리를 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남성 여러분들은요, 이 전립선 쪽이 남자만의 슬픔이잖아요. 여자들은 뭐 유방암, 자궁암 그런 것도 하겠지만, 이 전립선이 있으면 뭐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뭐 50대는 50%, 60대는 60% 이런 식으로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립선 비대증과 암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계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피검사 받으니까 PSA 수치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한국에는 그게 의료보험에 적용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꼭 좀 이제 50대 이상이나 40대 이상 되신 남성들은 꼭 이제 PSA 특이항원,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꼭 받아서 어떻게 관찰해보고 추적해보고 그렇게 해서 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